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슬라이드 오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요, 물질의 움직임이 거의 멈춰버리는 그런 극한의 추위 속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선 아주 기묘한 양자역학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세상의 온도를 아주 낮춰서 거의 모든 게 멈춰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물리 법칙이요. 이런 세상에선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원자같이 엄청나게 작은 세계에서만 나타나던 이 양자역학이란 녀석이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는 갑자기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거대한 현상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현상, 그중에서도 두 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물리학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했던 아주 큰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온도를 끝까지 절대 0도까지 낮추면 과연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걸 놓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먼저 켈빈경은 전자가 꽁꽁 얼어붙어서 아예 못 움직이니까 저항이 무한대가 될 거다라고 했고요. 마티세는 아니다, 금속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저항이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듀어는 아니 완벽하게 순수한 금속이라면 저항을 막을 게 없으니 0이 될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야, 정말 팽팽하죠? 과연 이 세 개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이 혼란스러운 논쟁을 끝내기 위해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당시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극한의 추위, 바로 액체 헬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쥔너죠. 자, 이제 오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차가운 물질을 손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저항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그 운명의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너스가 실험 재료로 선택한 금속이 바로 수은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수은이었을까요? 아까 그 논쟁 기억나시죠? 불순물 때문에 저항이 남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정말 순수한 금속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다른 금속들은 깨끗하게 만들려고 녹이면 오히려 공기 중에 있던 불순물이 막 섞여 들어가요. 하지만 수은은 원래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처럼 증류시켜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한 선택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1911년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오너스는 순수하게 정제한 수은 도선을 액체 헬륨 안에 넣고 온도를 계속 낮췄어요. 그의 눈앞에서 수은의 저항값이 쭉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과연 저항은 0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을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었죠. 저항은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도가 절대 온도 4.2 켈빈, 그러니까 섭씨로 영하 약 269도에 도달하는 바로 그 찰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0에 가까워진 그런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제로가 된 겁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초전도 현상이라는 걸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만 해도 정말 노벨상감의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너스의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액체 헬륨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발견한 다음 현상은요, 어쩌면 초전도보다 더 기묘하고 이상한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너스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온도를 더 낮추면 이 액체 헬륨도 물이 얼음 되는 것처럼 딱딱한 고체가 되겠지?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웬걸? 헬륨은 아무리 온도를 낮추고 또 낮춰도 절대로 얼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영점 에너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게 멈춰야 하는 절대 영도에서도 입자들이 완벽하게 정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계속 꼼지락거리고 진동하는데 이걸 바로 영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헬륨 원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0점 에너지가 다른 원자들보다 훨씬 커요. 비유하자면 애들이 너무 활발해서 가만히 줄을 서라고 해도 계속 꼼지락거려서 줄을 못 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자들이 서로 딱 붙어서 단단한 고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활발하게 꿈틀거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헬륨은 보통 압력에서는 절대로 얼지 않는 유일한 액체가 된 겁니다. 자, 헬륨은 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신 온도를 더 낮추니까 훨씬 더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액체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액체로 변신을 해버린 겁니다. 오너스가 헬륨 온도를 계속 낮추면서 이것저것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절대 온도 2.2 켈빈 근처에서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비열 같은 물리량이 갑자기 막 뾰족하게 치솟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헬륨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신, 즉 상전이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비열 그래프 모양이 그리스 문자 람다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지점을 람다점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람다점을 경계로 액체 헬륨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2.2 켈빈보다 온도가 높을 땐 그냥 아주 차가운 보통 액체, 헬륨 1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헬륨 2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너스의 발견 이후 시간이 좀 흐른 1937년에 이 헬륨2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액체는요, 점성, 그러니까 액체의 끈적거림이 전혀 없는 흐름에 대한 저항이 완벽하게 0인 상태였던 거예요. 전기가 저항 없이 흐르는 게 초전도체였죠. 이건 액체가 저항 없이 흐르는 겁니다. 바로 초유체가 발견된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너스가 문을 열었던 이 극한의 저온 세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말 놀라운 현상을 만났습니다. 초전도, 그리고 초유체. 이 둘은 겉보기엔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양자역학적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고요. 초유체 현상은 흐름 저항, 즉 점성이 0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전자가 마찰 없이 흐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원자 덩어리가 마찰 없이 흐르는 거죠. 결국 둘 다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저항이 사라진 세계의 서로 다른 모습인 셈입니다. 100여 년 전에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이 발견이 지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의 MRI나 거대한 입자가속기, 그리고 미래 기술인 양자 컴퓨터까지요. 저항이 전혀 없는 이 기묘한 물질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